오늘도 손님이 가득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 손님까지 생겼고 저녁에는 배달 주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사장도 하루 종일 주방과 매장을 오갑니다. 이 정도면 장사가 잘 되는 가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마친 사장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손님은 많았고 매출도 적지 않았는데 왜 통장에는 생각만큼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식점 사장은 장사가 잘 되는 날에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식점의 매출이 아니라 그 매출 안에서 돈이 어떻게 남고 어떤 순간부터 통장이 흔들리는지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의 뷰니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업종에서 돈이 어떻게 벌리고 어디에서 막히며 어떤 숫자가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지 살펴보는 업종별 돈의 구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는 흔히 매출을 가장 먼저 봅니다. 지난달보다 매출이 늘었는지, 손님이 몇 명 들어왔는지, 테이블 회전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카드 매출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겠지. 배달 플랫폼 정산이 늦어서 그렇겠지. 매출을 조금만 더 올리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정산 시차는 통장 잔액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통장 불안이 매달 반복된다면 단순히 돈이 며칠 늦게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시차를 흡수할 만큼 현재 매출과 손익분기점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여유가 좁으면 짧은 정산 시차나 예상 밖의 지출만으로도 통장은 쉽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통장이 불안해지는 구조는 크게 두 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얇은 수익 구조입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와 각종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카드와 배달 매출은 바로 현금이 되지 않지만 직원급여와 임차료, 식재료 대금과 공과금은 정해진 날에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주방 설비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면 통장에서는 목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정산 시차와 돌발 지출은 분명 통장에 부담을 줍니다. 다만 같은 충격이라도 현재 매출과 손익분기점 사이의 여유가 좁을수록 통장의 불안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의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점의 비용 구조를 보겠습니다. 2024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재료비였고 그 다음이 인건비와 임차료였습니다. 이 수치는 매출액 대비 비율이 아니라 전체 영업비용 안에서 각 비용이 차지하는 구성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점의 돈 대부분이 식재료와 사람, 공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매출과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재료비와 카드 수수료처럼 매출이 줄면 함께 줄어드는 비용도 있지만 직원급여와 임차료처럼 매출이 줄어도 당장 줄이기 어려운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0% 줄었다고 해서 이익도 10%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인 가상의 음식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식재료비는 매출의 35%인 1,750만 원입니다. 카드 수수료와 배달 관련 비용 등 매출에 따라 움직이는 다른 비용은 2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두 비용을 합한 매출 연동비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처럼 매출에서 연동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공헌이익으로 직원 급여와 임차료, 공과금처럼 매출이 줄어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고정성 비용을 부담하고 그 뒤에 남는 금액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 가게의 공헌이익은 3천만 원, 공헌이익률은 60%입니다. 고정성 비용을 2,4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600만 원입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에 영업이익 600만 원, 겉으로 보면 크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라는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매출이 손익분기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이익도 손실도 나지 않는 매출, 다시 말해 장부상의 생존선입니다. 이 가게의 공헌이익률은 60%입니다. 고정성 비용 2,400만 원을 감당하려면 4천만 원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가게의 손익분기점 매출은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매출은 5천만 원이므로 손익분기점보다 1,000만 원 위에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이 매출 안전마진이며 현재 매출의 20%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가게의 규모가 보이지만 손익분기점보다 1,000만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를 견딜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제 이 안전마진이 작은 변화 앞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4가지 상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영업입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영업이익은 600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은 4천만 원이고 안전마진율은 20%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10% 감소한 상황입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식재료비와 매출 연동비도 매출과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정성 비용 2,4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출은 10% 줄었는데 이익은 50% 줄었습니다. 현재 매출과 손익분기점 사이의 거리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좁아지고 안전마진율도 20%에서 약 11.1%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매출은 5천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식재료 가격이 5%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식재료 가격 5% 상승은 식재료 비율이 35%에서 40%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식재료비 1,750만 원이 5% 늘어 약 1,838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출은 그대로지만 영업이익은 약 51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손익분기점입니다. 원가가 올라 공헌이익률이 낮아지면서 손익분기점은 4천만 원에서 약 4,120만 원으로 높아지고 안전마진율은 약 17.6%로 낮아집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는데도 가게의 생존선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서 더 자주 만나는 복합 충격입니다. 매출이 10% 줄어 4,500만 원이 되었고 식재료 가격은 5% 올랐습니다. 이 경우 식재료비는 약 1,654만 원, 카드와 배달 등 매출 연동비는 225만 원이 됩니다. 고정성 비용 2,400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은 약 221만 원입니다. 정상 영업 때의 6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그달 영업용 냉장고를 300만 원에 교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설비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300만 원 전액이 그달 영업비용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서는 300만 원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약 221만 원이지만 냉장고 교체비까지 지급하면 그달 영업에서 마련한 현금만으로는 약 79만 원이 부족합니다. 월 매출 4,500만 원을 올리고도 그달 필요한 지출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매출은 10% 줄었는데 이익은 50% 또는 그 이상 줄어들까요? 매출이 줄어도 임차료와 직원급여 같은 고정성 비용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출 감소의 충격은 비용 전체에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이익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위험은 매출이 아예 없어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분기점과의 거리가 좁은 상태에서 매출이 조금 줄거나 원가가 조금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액과 함께 안전마진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합 충격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른 뒤에 장부상 손익분기점은 약 4,120만 원입니다. 그달 매출은 4,500만 원이므로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장부상으로는 약 221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나 냉장고 교체비 300만 원까지 그달 영업에서 번 돈으로 감당하려면 필요한 매출은 약 4,635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그달의 현금 생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4,500만 원은 장부의 생존선 4,120만 원은 넘었지만 통장의 생존선 4,635만 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이익은 났는데 왜 돈이 없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현금 생존선은 매달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달,
대출 원금을 갚는 달, 설비를 교체하는 달에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돌발 지출에 대비한 준비금이 있다면 그달 영업현금이 받아야 할 충격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표는 손익분기점이라는 장부의 생존선과 실제 현금 지출까지 반영한 통장의 생존선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음식점이 위험하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고정성 비용이 크고 매출 변동이 잦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과의 여유를 충분히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존선과의 거리를 넓혀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4천만 원이라고 해서 월 매출 4,100만 원을 안정적인 목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10% 줄고 식재료 가격이 5% 올라도 적자가 나지 않을 만큼 목표 매출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매출은 손해만 보지 않는 매출이 아니라 예상 밖의 변화를 견디고도 남는 매출이어야 합니다. 둘째, 생존선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메뉴별 공헌 이익을 확인해서 판매량은 많지만 이익 기여도가 낮은 메뉴와 판매량은 적어도 이익 기여도가 높은 메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조건과 폐기율을 점검하고 시간대별 매출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나 필요 이상으로 유지되는 방역, 세척, 기기관리 계약처럼 매달 반복되는 비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 100만 원을 줄이면 대부분 이익이 100만 원 늘지만 매출 100만 원을 더 올릴 때는 식재료비와 수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따라서 안전마진을 넓히는 방법은 매출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셋째, 현금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냉장고와 제빙기, 식기세척기와 환기시설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설비의 예상 교체비와 교체 시기를 계산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비가 고장나도 직원급여나 식재료 대금에 쓸 돈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이 한 달에 1,00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는 이 돈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체해야 할 설비를 계산해 보니 매달 300만 원씩은 따로 남겨둬야 한다면 어떨까요? 장부에 나타난 이익은 1,000만 원이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돈까지 고려하면 대표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매달 1,000만 원을 모두 가져가면 사업에서 매달 300만 원씩 더 인출하는 셈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 3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뒤 설비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오면 장부에는 계속 이익이 났는데도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설비 교체비를 대출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비가 고장난 날 갑자기 돈이 부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필요할 돈까지 현재의 이익으로 착각해 미리 가져갔기 때문에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비 하나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투자해야 할 돈까지 현재의 이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할 때는 예상 매출과 원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설비 교체와 대표 인출까지 포함해 여러 상황을 미리 숫자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려면 사전 대응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마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식재료 비율이 목표 범위를 연속해서 벗어나면 메뉴 가격과 구성, 구매량과 폐기, 인력 배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난 뒤가 아니라 적자에 가까워지는 숫자를 보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음식점 대표라면 매출액과 통장 잔액 사이에 다음 네 가지 숫자를 놓고 봐야 합니다. 첫째, 매출에서 변동비를 빼고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공헌 이익률입니다. 둘째, 원가와 인건비가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는 현재 손익분기점입니다. 셋째, 현재 매출이 손익분기점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전마진입니다. 넷째, 세금과 대출원금, 설비 구입과 대표 인출까지 반영한 실제 잔여 현금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매출이 많은 가게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가게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음식점 사장의 통장이 불안한 이유를 카드 매출이 며칠 늦게 들어오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해결책은 계속 매출을 더 올리는 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를 구조로 보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매출을 높여 생존선과의 거리를 넓힐 수 있고 원가와 고정비를 개선해 생존선 자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설비 준비금을 쌓아 예상 밖의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구조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안정성은 장사가 잘 되는 평상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줄고 원가가 오르며 예상 밖의 지출까지 발생한 뒤에도 생존선 위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업을 마칠 뒤에는 월 매출만 보지 마시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게의 손익분기점은 얼마인가? 현재 매출은 그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가? 매출이 10% 줄고 원가가 5% 올라도 버틸 수 있는가?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도 영업자금을 건드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을 때 통장의 불안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머니 에비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